여러분이 그 점수를 해주신 그 평가표가 집계되는 동안에 우리 그 오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주신 5분과 1부터 3회까지 우승자 중에 작년 대상이셨어요. 우리 손혜림 실장님께서 네, 같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아마 집계가 이제 되고 있을 겁니다. 그 사실 문정원 교수님 그리고 송호영 원장님은 지금까지 계속 거의 참석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아마 2번, 3번 계속 심사위원 해주셨고, 나머지 신창현 대표님, 이사라변호 공정위 원장님은 이제 처음인데, 오늘 제가 그 가벼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분들에게 다 여쭐게요. 오늘 가장 잘한 2사람을 뽑는다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거였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우리 문정훈 교수님부터 할까요? 네. 네, 그 표를 잠깐 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일단 굉장히 뭐랄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셨던 7분 모두 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굳이 2명을 뽑아달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이제 실제 제가 점수를 높게 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예, 저는 4번째 나오셨던 서울 척병원의 임자영 씨랑 그다음에 세계로치과병원의 김순선 우리 스태프 이렇게 2분한테 가장 높은 이제 점수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둘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 1점 차이로 제가 좀 낮게 드렸던 분이 그 우리 하이치과의원의 노경만 선생님 이렇게 3분 높은 점수로 드렸는데 제가 이분들한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드렸던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스태프로서 개인의 어떠한 노력이라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조직의 성과에 어떻게 쉽게 말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같이 영향을 주고 그것이 조직의 어떠한 롱텀 골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것까지 관점으로 봤을 때 요 3분 특히 말씀드렸던 임자영 선생님이랑 김선 선생님의 어떤 이 스토리가 가장 잘 맞지 않았느냐. 뭐 제가 이제 경영학을 하다 보니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2분을 저는 아주 높게 뽑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름이 거명되면 막 환호성이 나오고 그러던데 오늘은 안 그러네요. 별로 뭐. 네. 그다음 준비되신 분이 있으세요? 신창현 대표님. 순서대로 가죠. 저는 첫 번째 이거를 딱 듣고 이 사람 1등이다. 2번째가 다 왜 이래? 내 스텝이니까 얘가 1등 얘라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니까 얘가 1등이다 이랬는데 이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막판에 사다리 타기나 하자. 이게 미스 코리아 100명 갖다 놓고 누가 1등 뽑아라는 그거 똑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자기 닮은 사람 아까 이야기했는데 미리 힌트를 주면은 옛날에 이렇게 헤어졌던 애인 비슷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세계로 하신 분인데 제가 아까 누가 우리 책 쓴 분이 있어요. 같이 왔는데 그분한테 와 이분은 6.1 약국 갑시다처럼 책을 써도 무슨 스토리가 안 되겠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나머지 분들도 정말 1점 차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다리 타기였어요. 제가 한 거는 결국은 잘 모르니까 와 근데 대한민국에 제가 갔던 치과는 이런 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원장님들이 나와서 했으면 안 믿어요. 전 책으로도 안 믿고 강의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믿거든요. 다 개뻥이거든 이거. 전부 개뻥이에요. 그 직원하고 사장하고 들으면 완전 다른데 이게 스태프들이 와서 회사를 막 그 이유를 아까 이야기하면 무슨 사이인가 물었잖아요. 근데 와 직원이 자기네 사장을 저렇게 해주고 하는 건 그래서 아까 우리 책선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야 이게 믿을 만한가 이게 뻥 아니냐 이거 또 내부에 가보면 또 개뻥이야 이거 이랬는데 마치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속는 것처럼 그래도 직원들이 말했는데 설마 이러겠냐 막 이제 그럼 가보자 한번 파보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 자체가 한 거 그다음에 1등으로 굳이 뽑았던 거는 대표가 이게 혼자 이렇게 생각은 혼자 처먹지 않았구나. 정말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자기가 먼저 희생할 줄 알고 잘 되면은 많이 가져가는 거. 그 연봉 1원이라는 말에도 되게 좀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다리 타기였습니다.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점수차를 낮게 주시면 이 이제 오신 분들의 점수가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그렇죠? 점수는 많이 줬어요. 다 90점 이상이에요. 네, 송호용 원장님. 네. 일단 뭐 제가 강의 드린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세 번째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제가 이걸 평가할 만한 정말 능력이 안 돼서 저희 아까 심사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다. 이거 우리가 이 자리가 더 힘들다. 좀 낯도 뜨겁고 진행상 말을 하는 것뿐이지 정말 잘나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희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정중하게 사과를 먼저 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행사가 슈퍼스텝 세븐을 처음에 우리 신철호 대표가 한다고 했을 때 전 속으로 얘 왜 저래? 솔직히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레이드를 매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약간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슈퍼스텝이 또 뭐 슈퍼스타가 엄청 많아서 그 프로그램이 약간 질리는 타이밍이었는데 왜 또 여기서 슈퍼스텝을 할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있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심사위원회 와서 실제로 이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 친구들의 약간 탈출구 정말 치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너무 제가 감명받고 너무 고마웠고 2회, 3회, 4회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행사는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적자예요. 여러분들 와서 강의 들으시지만 이런 강의를 이런 비용 또 거의 또 그냥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이 강의를 이렇게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치과계에서는 없어요. 정말 비치과인이기 때문에 해주는 저희 신철호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등인가요? 네? 제가 1등이에요. 1등을 주고 싶습니다. 항상 마음은. 그래서 우리 신철호 대표님한테 항상 치과인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본론 그건 이제 사설이고요. 이제 본론은 오늘 강의 들을 때 제가 작년에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나요. 성공한 얘기 좀 그만 듣고 싶다. 다 성공해서 온 사람들 아니냐. 치과 망하는 데서 나올 리 없다. 세상에 여기 나오는데 저희 치과 곧 망해서요. 뭐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실패한 경험을 듣고 싶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하면 잘된 케이스는 너무 많지만 실패된 케이스는 자꾸 덮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된 케이스를 자꾸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더 나를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6번째로 하신 우리 세계로치과 김순선 그 분이 강의도 너무 잘하셨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이렇게 접근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해야치과의 그 박진영 저 전혀 가까워서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분이 이제 2개의 치과를 접목해서 마케팅 강의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앞부분에 있었던 부분에서 좀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좌절하고 고통이 있었고 거기서 또 한 번이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상황을 좀 극복했던 부분이 좀 더 슈퍼 쪽에 좀 가까웠지 않을까 느낌이 들어서 이 두 분을 좀 이렇게 지목하겠습니다. 네. 임사라 변호사님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사실 정말 저야말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야말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발표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정말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 강의 들으면서 너무 그 강의마다 다 포인트가 있고 제가 의미 있게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굳이 두 분을 꼽으라고 하시면 사실 저를 오늘 가장 많이 반성하게 한 두 분인데 그 박진영 선생님하고 임자영 선생님을 뽑고 싶어요. 저도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저도 이제 제가 월급을 주는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사무실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오너로서도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나, 이 정도의 그런 오너십을 가지고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스텝인데 정말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이 느껴졌고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이제 해야겠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멋진 모습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신채로 대표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희 원장님 순서 들을 텐데 앞에 두 분 모범 사례 들으셨죠? 저를 언급하는. 네, 이게 아까 심사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제 우리 송호영 원장님이랑 제가 이제 멘트가 겹치는 것 같아요. 자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으면서 아 이게 제가 배우러 온 거지 심사하러 온 건가 이런 막 적고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심사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좀 봤었습니다. 너무 다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뭐 잠깐 다른 얘기 좀 드리면은 뭐 이제 저는 이게 참 신선한 기획에 이걸 계속 해오고 계시다라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했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게 보니까 매년 좀 수준이 더 재밌게 완성도 있게 간다고 해서 내년도 또 기대가 되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지 그 복면가왕 그리고 부르의 명곡인가 이런데 보면은 이게 우승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선곡이 중요하더라고요. 선곡이 잘 되어져야 되고 우리로 치면 컨텐츠겠죠. 컨텐츠 아까 실패 사례도 얘기해 주시고 뭐 이런 컨텐츠랑 그리고 이걸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클라이막스로 끌고 가는 뭐 이제 고음 처리를 한다든지 감정을 확 이끌어낸다든지 그래서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 점수를 높게 받으신 분들 아마 그런 거이지 않았나 싶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하게 점수는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아까 언급이 되셨던 분들을 근데 이제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김남정 선생님 금왕 연합치과 이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도 참 이제 신중년에 맞춰서 이 작은 치과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 내용이 좋았던 것 같고 최규영 선생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노소연 선생님 강의도 정말 재밌었고 스마트 이치과 그래서 진짜 점수 매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재밌었고 소중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손혜림 실장님은 어떠셨어요? 두 분을 골라주신다면. 아, 네. 제가 올해 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희끼리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나 더 수준 높고 숨어 있었던 보석들이 이제서야 다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저희가 정말 메모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많이 배워가고 선배님들의 좋은 이야기를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굳이 꼭 뽑으라고 하신다면 일단 가장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노경만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경영지원 선생님이 딱 한 분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으로서 같이 항상 마케팅 업무를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1도 모르는 제가 생각을 조금 깨우치게 되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공감하고 반성했던 부분이 먼저 모범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노소연 부장님도 해주셨고 선생님도 해주셨고 김수선 선생님도 해주셨고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과연 제자리에서 얼마나 모범적이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 많이 반성한 것 같아요.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주고 뭔가 많은 거를 해라라고 강요를 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크다는 걸 오늘 정말 많이 느꼈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노소영 부장님께서 오른팔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행사의 그 지원자의 그 문서부터 보고 있는 이제 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의 평가도 어렵지만 그 문서를 보고 어떤 분을 이 본선에 올라가는 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강연해 주신 7분 전원은 사실은 우승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승을 4회 슈퍼스텝 7으로 우승을 하신 분인데 이제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있는 거지 사실은 모두 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태호 대표님, 네, 제가 질문 좀 하나 예. 해도 될까요? 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서 선생님이라고 오셨죠? 손혜림 네. 실장입니다. 네. 송 실장님. 손. 손혜림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원래 그 와서 그 평가위원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못 와서 그때 장님 못 못 오셨죠. 배웠던 네. 네, 분인데요. 이분한테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제가 옆에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었는데 손에다가 뭔가를 되게 빡빡하게 지금 적어 놓으셨어요. 손바닥에다가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게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집을 못 갈 것 같아요. 손에 빽빽하게 적으신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뭐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만 두 번째 작년에 우승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우승자 중에서 이렇게 이 행사를 통해서 그때 대상을 받으셨나요? 예. 뭐가 달라졌나요 그 이후에? 예,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손바닥에 있는 것부터 한번. 일단 우승자로서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다는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토크쇼에 같이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내용은 너무나 다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잘 모르는데 막 그런 생각에 경험을 공유하라. 그리고 먼저 보여줘라. 모범적인가? 목표와 동기부여에 대해서 메모를 해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하면 좋겠다. 근데 다들 뭘 가지고 올라오시길래 수첩을 낼름 들고 올라왔는데 차마 보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승을 하고 사실 대상을 받았을 때 정말 사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뻤고 그날 당일만 해도 명함을 사실 좀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한 제 인생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엄청난 기대를 사실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추가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 되는 막 연봉 제시 받고 스카우트 제가 오고 막 그럴 거라고 예상하셨나 보네. 뭔가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사실 준비를 하면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제가 이제 작은 치과가 그 대형 병원에서 소형 병원으로 갔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나 어디 가도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스카우트 오면은 이렇게 다 우리 치과 자랑했는데 나 우리 원장님 어떻게 배신하지라는 생각도 사실 정말 조금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의 변화는 더 없었고요. 크게 변화는 없었고 제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이 제일 사실 컸던 것 같고 뭔가 이제는 얼굴도 좀 알려졌고 스텝으로서 더 뭔가 더 잘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담감과 동시에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던 그런 게 달라졌다라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1회, 2회, 3회 때 이제 우승했던 분들의 온도 차들이 조금 있는데 스스로 이제 약간 조용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고 또한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이제 자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은 1회부터 4회까지 이제 우승한 이 우승자 분들이 자기가 모범이라고 생각되면 사실 자기 행동이 더 조심스럽게 되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더 많은 스태프들 중에도 더 좋은 분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범으로서 의료계의 어떤 주인공인 사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사실 이제 다른 아까 최명희 실장 무슨 뭐 정주혜 본부장 이런 분들은 이제 강사로서 자리들을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현상도 있긴 있습니다. 책도 지금 쓰시고 책의 저자도 되고 계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질문 사실 그 아까 우리 세아치과 원장님하고도 이제 주제가 되어서 오늘 이 질문을 꼭 한번 다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계신 분들하고 생각했던 주제가 우리 주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의 병원의 이제 주인 문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교수님과 신창희 대표님 제외하면 라이선스 잡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변호사, 의사, 이게 법이 허락한 법무법인의 오너가 될 수 있고 또 법이 허락한 병원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 있고 또 아무리 이제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도 법적으로는 저 조직이 내 거가 될 수 없는 이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 소위 이제 의료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이제 명확히 구별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인과 주인 의식을 법이 허락하지 않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같이 동등한 실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하나가 이제 성취적으로 그런 게 있겠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병원이 잘 되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받는 급여만이 아니라 마치 민간의 스톡옵션 이런 제도처럼 그런 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인가 병원에는, 이런 저는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제 하는 병원이 있을까 사례를 찾아봐도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의 경제적 성장이 나의 경제적 성장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는, 즉 간헐적인 급여의 인상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로는 있기는 하지만 어떤 비례해서 늘어난 어떤 약속된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병원의 현실인데, 그런 거가 좀 더 의료계에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현장에 계시면서는 어떤 고충을 갖고 계시는지, 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특히 신창현 또는 문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경영에 대해서 자율스럽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법 제도를 한다면 병원에는 이렇게 도입되거나 내가 원장이라면 법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를 도입해 보면 좋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또 손혜림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원장님 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주인과 주인 의식의 경계를 이제 좀 없애는 방법을 의료계에서 다 같이 주인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렵죠? 네, 사실은 어려운 주제죠. 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얼마 전까지 한 4, 5년 전까지 해서 우리나라도 그 영리화 제도 있죠. 의료법인 영리화 입법 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했어요. 의사들도.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자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본에 맞는 일에 도입이 돼서 좀 더 좋은 의료 환경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사실 약간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좀 시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한국 전체에서는 아직 법적인 제도하에서는 이렇게 그 직원들까지 같이 영리화가 될 수 있는 그 법적 제도가 개선되기는 우리나라 현실로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이걸 가감히 하자라고 말하고 또 거기서 얻는 이점이 다른 단점을 덮을 만한 그런 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주인의식이라는 단어를 가질 때 항상 이 의료제도 영리화라든가 경제적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하고 항상 결부를 시켜서 얘기하는데, 그게 좀 달라지는 게 서로 좀 더 저는 주인의식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불을 움켜쥐고 직원들한테 안 해줘야지라는 혹시 의도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저하고 같이, 저도 병원 개업을 한 10년 이상을 해보니까 언제 직원들이 가장 일을 열심히 하냐, 뭐 강의에 많죠. 오늘 강의에도 있었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돈 받고 2달 뒤에는 다 소모돼요. 돈 받고 2달 있다 월급이 올려지면 2달 정도는 다 기쁘지만 그 뒤에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 거기서 또 월급이 오르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또 쌓여. 근데 사실 그 직원이 액티브하게 일하는 거는 돈이라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돈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 친구가 주인의식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결정권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직원이 이 일을 할 때 진짜 주인의식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일에 대한 어느 정도 결정권과 권한을 가질 때, 그게 문서로서의 결정권이 아니라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에서 내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갖고 내 일이 어느 정도 책임감으로 부여될 수 있는 일이 되느냐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뭐 직원들끼리 서로 상호 인사 제도가 있든지, 뭐 이걸 감별하든지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직원끼리 말하는 시간 거의 없어요. 직원이 하루 종일 8시간 노동 시간에서 거의 대부분 6시간, 7시간은 고객 가구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 고객 가구 일을 할 때 좀 더 주인의식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병원이 훨씬 더 주인의식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주인의식이 병원에 부과된다면 그 부가 자동적으로 복지제도로 전환이 돼서 직원들이 행복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게 진짜 주인의식의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직장이 자기 직장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 같은 회사를 보면 정년이 70세, 65세, 뭐 75세 되는 직장도 있더라고요. 요즘 정년이라고 보장한다는 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직장에서 과연 얼마까지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직장의 직원들한테 굉장히 오랜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정년제를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게 돈보다는 이 친구가 자기의 역량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기한을 오랫동안 영역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혹시 진정한 자기 주인의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그래도 직설 질문을 하셨던 신창희 대표님, 방금 송호영 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에 원장님들이 있었으면은 제가 좀 직설적으로 하겠는데 어차피 직원들이거든요. 원장님보다 직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면 주인인 거고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무섬인 거죠. 우리 선임 거기도 많이 나오는데 설악산을 가는데 내가 군장을 메고 군대에서 가면은 이건 무섬이 올라가는 거고 갔다 나와서 내가 돈을 주고 가면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주인인 건데 아까 그런 의미에서 세계로 같은 것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원장 월급을 준다고. 원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지. 난 애들한테 월급 받을 거야. 이게 끝이야. 더 이상의 수익은 똑같이 쉬어야. 이러면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벤처 타는데 직원은 유니클로 입어. 그렇다면은 결국 개뻥인 거고 뭐 어느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내가 가장 우선시해야 돼. 내가 가장 많이 먹어야 돼서 그건 제도는 결국은 주인을 빙자한 그거니까 노골적으로 경제에 약간 물었으니까 저도 이제 신철호 의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과연 개인인지 법인한지 이것도 모르겠고 법제화가 될 수 있는 건지 투자를 받아서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지 몇 개가 합쳐지면은 그러면 주식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사장들이나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후원하고 뭐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야, 주식 안 주면 너 주인 아니야 뭔 섬이야. 너 그냥 사장이 네 꼬시기 위한 거지 주식 주면 주인이야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안 주면 결국 못 섬이에요. 결국 그거 뭐냐면 주식을 줄 수 없다면은 n분의 1 하라 이거지. 그러면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아까 자꾸 세계로 이야기가 나와서 미안한데 어려울 때도 같이 해야지 주인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우리는 월급을 안 받아 이래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사장이 정말 집 팔아서 땅 팔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냥 뭐 정말로 자기 인생을 다 망칠 정도로 온 주변에 돈을 다 끌어다 주는데 잘 되면 나누자. 이건 또 조폭이고 직원들이. 그래서 아까 세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모범 케이스 같은데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벌 때는 같이 가진다는 게 이게 내가 뭐 아까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는데 아직은 안 봤지만 정말 보고 싶어. 어디까지 투명하게 했는지가 정말 사장 지하철 타고 직원 지하철 타는지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강의를 위해서 원장님 눈치를 봐서 그렇게 만든 건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책에나 뭐 그런 말을 할 때 그랬거든요. 나름 우리 신철호 의장이나 뭐 칭찬을 해주는데 굉장히 코스프레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500억 600억을 해도 저는 대표가 주식을 똑같이 가져야 된다.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가졌지만 한 20%를 가졌는데도 이게 회사를 팔고 모든 이익을 취하고 나서 내가 한 것보다 너무 많이 가진 거야. 이거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더라고. 남들은 볼 때 다 토해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먹고 살 게 자랑인데 다 써도 못 먹을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거의 이렇게 원장님들 보면은 거의 원장님들 안 계시니까 막 깎게요. 어차피 원장이 다 가지고 직원들은 월급 조금 주는데 한 30만 원 올려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부린다는 쪽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죠. 얘를 돈을 주면은 결국은 끝나 이게 아니고 돈을 주면은 끝나는데 그걸 원장님은 그 돈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아까 이 정말로 막 멋있는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자본주의니까 경제적이잖아요. 뭐 철학자들도 밥을 먹어야 산다는데 진짜로 이렇게 10년 동안 뺑이치게 일하면은 집 사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저 아까 보란 발표한 분들은 그래 돼야 되거든요. 만약 저분이 CEO로서 그렇게 했으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표들도 그래 못하는데 CEO로서 했으면 저분들은 아마 전부 다 지금 순실이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근데 밖에 나갔으라도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이제 원장님들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원장님도 그래도 꽤 와 계시죠. 그래도 드문드문 어떻게 계시면 어떻게 좀 괜히 왔다, 괜히 데리고 왔다. 근데 아까 했던 직원들이 정말 엄청나요. 원장 그런 직원분들을 함께하는 원장님들은 정말 세상에 없는 복을 다 받은 거 아닌가. 그분들 말이 진짜라면은. 근데 회사 가서는 아닌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데서 약간 한 50% 정도 거품이 끼었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방금 신창현 대표님 말씀은 여러분이 약간 이제 또 걸러서 들으셔도 되는 게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굉장한 모범 사례의 회사예요. 여행 박사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 저희처럼 이제 자율스러운 이런 게 굉장히 자율스러운 회사들에서도 여행 박사를 잘못 따라했다가는 정말 그 뱁새 황새 이런 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문화적으로 모범 사례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또 올해 또 신장현 대표님이 초청해 주셔서 여행 박사 전 직원이 함께하는 일본 워크숍에도 또 다녀와 봤거든요. 그들이 신창현 대표님을 지나갈 때 어떻게 대하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이게 언론에서 본 게 사실이었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실체적이어서 앞서 나간 사례의 관점에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는 의료계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고 저 또한 저희 회사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제가 배우는 사례인데요. 공정희 원장님 이런 말씀 또 들으니까 그래도 원장으로서 또 생각이 또 드실 게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주제의 질문을 던져주신 건데 주인 의식이 법적으로 실제 어떤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예, 뭐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오늘의 전체적인 큰 주제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어렵습니다. 근데 원장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진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같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유 원장님 병원이잖아요 하면 또 법적으로는 할 말이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큰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법인으로 가고 있는 병원 정도만 뭔가 쉐어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데 대부분의 병원은 그게 어렵죠. 중국은 일반인이 병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송 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주인의식을 갖고 하게 할 것인가 제도적인 거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것들을 장치를 만들고 하게 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스텝 선생님이 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줘도 내가 이제 영향력을 확대를 해서 경영에 참여를 하고 결정을 하고 원장님도 편해요 사실은. 원장님은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고 싶거든요. 경영 뭐 진료하랴 경영하랴 또 투자자이죠 동시에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서 결정을 해주고 원장님을 이끌어주고 병원을 이끌어주면은 정말 파트너예요. 진정한 파트너. 평생 가고 싶은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그게 더 무섭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열정 그리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또 원장님의 또 처음에 어떤 시도, 기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거는 임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은 원장의 역할이 큽니다. 99%가 원장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져요. 팀 어프로치를 하기는 하지만 아까 그래서 스케줄링을 해서 수술 성형외과 원장님의 그 체력적인 난이도 그런 것도 고민하듯이 법적인 한계도 있지만 임상의 한계도 있어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1년 차보다 10년 차 스텝 선생님이 훨씬 잘하죠. 그거에 대한 인정도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연공서열도 존재를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일반 벤처라든지 일반 어떤 그 기업에 비해서는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작은 병원인데 쉐어를 하고 기회를 다 주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해볼 만할 것 같고 뭐 임상적으로는 뭐 예방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진료 과목이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고민들 이게 아우러져서 또 스스로도 또 그런 걸 깨우치고 나오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병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경영학 전공한 분으로서 어떻습니까? 네, 그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실은 제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 깜짝 놀란 게 실은 경영학 쪽에서 딱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직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주인의식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우리는 심리적 소유감이라고 표현한다. 뭐 우리가 주인의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라. 조직에 있어서의 그 무엇 의사결정이든 그 무엇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의료계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 그 벤처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건 사실이고 그 제약 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한 15분 정도 혼자 막 생각해봤는데 아 이건 답이 없다라는 생각 솔직히 좀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상태로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말이 횡설수설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지금. 근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제 신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서울대학교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교를 만드는 거 불가능하죠. 소유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거기서 스텝으로 있는 거예요. 주는 월급 받는 것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가장 좋고 나를 위해서도 가장 좋으냐를 방금 저는 고민을 좀 해봤던 거죠. 그러면 제가 어디서 가장 즐거움을 얻는지를 이제 보자면 그 전에 먼저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 학생들 가르치는 것. 그죠?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내는 것.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람찬 일이지만 이 조직에서 제가 소속감을 느끼고 주인의식을 느끼는 것은 실은 제가 저의 랩을 가지고 있고 이 랩에서 그 제가 제 판단으로 저희 연구원들이랑 함께 그러니까 제 스태프들과 함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우리 조직을 위해서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이 업계를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하고 그것을 제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내부적으로 교류하고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주인의식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병원 쪽에 적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지는 실은 이제 저보다는 병원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아마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직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조직은 실질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은. 근데 이 주인의식 관련된 이론을 보게 되면 이 조직원들이 그 공간 안에서 나만의 공간이 이 공간은 내 공간이야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나만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요거는 내 자리야, 이건 내 공간이야라고 하는 것을 잊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림 실장님, 스텝이시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 그냥 마음을 같이 동료로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계세요? 사실 주제를 받자마자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뭔가 보상을 받길 원하는 건 스텝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원장님들이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실 전부는 아니거든요. 돈을 받고 그 순간에 그 달에 뭔가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다는 절대 스텝들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스텝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뭔가를 다 나누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거는 실제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원장님은 아까 진료 영역을 말씀하셨지만 병원이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기업보다는 병원이나 이런 어떤 의료계에서 적용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병원의 특성상 원장님은 원장님 그래 원장님이 주인 그다음에 그 스텝은 스텝대로의 어떤 그 위치에서의 어떤 주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뭔가 경영을 같이 하고 나누고 돈으로 뭔가 표현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에서 뭔가 주인 의식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님도 어차피 똑같은 조직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의료계 지금 이제 또 일반 회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접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법인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네, 네. 어떠세요? 어떤 느낌을 갖고 바라보셨습니까? 뭐 계속 이제 법률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 의료계가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리화 되는 데는 지금 법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제 생활협동조합 같은 게 생기기는 하는데 지금 폐단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거의 생기자마자 폐지가 될 것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게 그 뭐 경제적인 보상 외에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이 조직의 주인, 뭐 조직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그게 이제 납득 가능한 정도의 차이가 있냐라는 게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 그러니까 이 조직과 내가 같이 성장하고 있고 내가 여기를 떠나면, 그러니까 이 조직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지 주인 의식이 생기는 거라서. 네. 그럼 이 의료계의 문제를 헌법 소원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딱히 뭐 답이 있는 현상과 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미려한 생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사실 이 대회에 스태프들의 강연을 들으러 직접 오신 저 세아치과 원장님, 아까 또 민트 영상학과 김재욱 원장님, 이런 스태프들하고 이 자리에 같이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을 같이 나가보겠다, 그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다, 존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거니까요. 뭐 점점 변해가는 의료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9가지 약속치과, 춘천예치과, 강서체험치과, 신라대학교, 의정부 서울척병원, 충남대 보건대학원, 하이치과,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에서 왜 오셨죠? 쌍용자동차, 남포 웰컴치과, 바른약속치과, 다빈치 성형외과, 하늘마음 한의원, 서울스마트치과, 마인성형외과, 피부과, 김기록치과, 민트 영상학과, 아무튼 이렇게 한 40여 곳 넘게 병원에서 오셨습니다. 소속된 분들이요. 다 못 불러드려 죄송한데 민트 영상학과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민트 영상학과 혹시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거기 계시군요. 네, 아무나 한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7분의 강의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그래도 소감 한번 듣고 싶은데요. 누가 한번 멋지게 일어나셔서 한번 의견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임의로 부를까요? 김재욱 원장님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원장님 제가 뺄게요. 원장님 빼고, 제 페이스북 친구라서 사실 오늘 뵌 건 처음입니다. 저도 뵌 건 처음인데 배재익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홍혜진님 계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김경아님, 이진아님, 김경아님, 네, 김경아님, 네. 김경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진료과도 다르잖아요. 영상의학과에서 오셨잖아요. 오늘 다른 진료계, 치과, 성형외과, 무슨 그다음 뭐 이런 쪽에서 강연을 들으셨는데 같은 스텝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저희와도 다르지는 않다고는 느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한 직원 한 명으로서 개인들의 모습들이 저도 감탄을 많이 했고 자극도 많이 받았고, 그 원장님 추천으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들으면서도 조금 자극이 많이 됐어요. 내가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실행을 하는 직원분도 계신데 저는 원장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와서 들은 계기가 되었지만은 이게 시작이 돼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문화가 이제 조금씩 정착이 된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혹시 오실 때 일요일인데 왜 가자는 거지 이렇게 불만은 없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갔지만은 그런 생각했지만은 저희 병원이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도 저도 직원으로서 조금 더 뭘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가 특별히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몇 군데만 더 한번 볼까요? 뿌리 깊은 치과 계시나요? 뿌리 깊은 치과 가셨나요?
거기 계시네요. 뿌리 깊은 치과의 하지수 정기용님 두 분이 하지수 정기용님이시군요. 어떠셨습니까? 그 같은 치과 사실 치과만 지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독 신기해요. 치과에 계신 스태프분들의 자료 강연 내용이 평균적으로 왜 더 좀 많이 매년 뽑힐까요? 물론 저희 닥프렌즈가 치과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치과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에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우승하신 분들이 치과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치과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 교수님이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교수님 통해서 이런 또 좋은 세미나를 들으러 왔는데 우선은 제가 뭐 느낀 바로는 강의 들으면서 느낀 바로는 한 분 한 분 일단 강의하실 때마다 좀 제가 더 떨렸어요 사실. 또 어떤 주제로 무엇을 어떻게 제가 또 이제 임상에 있으면서 또 다른 또 데스크 업무도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개척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 또 접목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아마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심사위원님들도 밝혀주신 대로 아마 우리가 다 비슷한 마음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우승자분들의 지난 4개월 동안 리허설들을 계속 해오면서 이분들이 또 어떻게 스스로도 변해 가시는지를 계속 또 봐왔거든요.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 좋은 것 같고, 자 저에게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매겨주신 심사표의 최종 점수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선배님들이 잠깐 뭘 하실 때 저는 딴짓하면서 누가 우승했나 이렇게 이미 쳐다봤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 우리가 답변하는 마지막 질문하고 최종 심사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각 분야에 제가 아는 한 각 분야에 그래도 자기의 소속된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정말 최고의 분들을 모셨는데요. 병원의 경영 관점에서 마지막 짤막한 조언을 여기 오신 참석자분들에게 해주신다면 이런 말 한마디만은 전해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신창현 대표님 순서부터 해서 문정훈 그다음에 손혜림 이렇게 돌아와서 순서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대표님. 갑자기 1등이에요? 네. 왜 이래 갑자기 잘리지? 네. 아니 저도 아까 심사위원으로 왔는데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게 책 한 권 읽으려면 한 3시간 걸려야 되는데 그 안에 그냥 6개, 7개 회사인가요? 전부 다 했는데 다 다르더라고 하나하나.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 진짜 그게 강의 자리에서만 아닌 강의를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뻥은 있겠지만 진짜 그 정도의 열정과 그걸로 쏟아 넣은다면은 이미 아까 누군가 말씀하시던 그 자체로 이미 행복한 것 같고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주인이고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우승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뭐 어떤 건 모든 게 아까 보니까 다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기에 나올 자격도 되시는 분들이고 또 이 강의를 저도 만약 이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은 주변에 병원이든 치과든 일반 사람들이 다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치과에만 연결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사정이 돈을 내서라도 여기 들어도 충분히 그 정도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치과나 이런데 제일 많이 아는 데가 또 치과 원장님들이라서 그 직원들은 아마 다 들으라면 이게 꽉 찰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슈퍼 스텝에 나간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손실이 안 되나. 왜냐하면 정보를 내만 가지고 있으면 다 공유를 해버렸으니까 대한민국 환자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 다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나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없던 임플란트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가면은 괜히 이 안에 안 가면 생길 게 없는데 가면은 썩었다 그래가지고 또 뽑았다가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돈들 많이 버시고 지금 하시는 일 그대로 그 열정 혹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한 데 대한 이제 책임이 이게 다 기록으로 남을 거니까 그렇게 생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강의 한 본전 뽑고 여기 들으러 오신 분들도
반드시 뭐 하나를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은 굉장히 오늘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어떤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그 조직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다리가 바로 전략이고요. 예, 그리고 이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가장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오늘 7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조직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조직의 목표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제시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우리 조직에도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직 목표가 다르다면. 예,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우리의 조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닥프렌즈 쪽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핵심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을 하자. 예, 그 단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행복하고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고 7분의 강연을 펼쳐주신 분들의 정확한 이야기들이나 모든 걸 다들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회의 취지도 그렇고 우리 어떤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사회나 전반적인 의료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스텝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내년에도 또 더 좋은 스텝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와 계신 본선에 진출한 우리 7분 외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이미 어떤 뛰어난 보석 같은 열정을 갖고 계시고 있고 동시에 그런 것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까 우리 박진영 선생님 세아치과 박진영 선생님처럼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의 노력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이 자기 경영이죠, 자기 경영. 그럼 그때가 바로 자기 이제 경영자가 되는 거죠. 직급을 떠나서 연차수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씩 재밌게 해 나간다면은 분명히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미 나와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이제 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에너지를 갖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면 뭐 원장님이 보든 내가 실제적으로 법적 주인이든 아니든을 뛰어넘어서 그런 에너지가 그 주변에 그 파장이 생긴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러니까 항상 일하시기를 격려드리고 네, 응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가면서 굉장히 얼굴이 행복하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서 아마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가실 거예요. 저도 이 강의를 듣고 가면 집에 갈 때 룰루랄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머릿속에 뭔지 멍멍거리고 깊은 생각,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느끼는 가장 좋은 기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숙제 잘 받아가시고 각자 숙제 잘 하시고 각자 행복한 인생 잘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